좋아 좋아. 좋아하고 아무도 지금 말 안 하고 좋은 거 맞아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시콜콜 라디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한 달 만이어서 다시 지금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이고 맞아, 한 달이 길어. 1화를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했는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어서 맞아. 또다시 지금 어떻게 첫 스타트를 열어야 될지 감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텀이 길면 매번 어색할 수가 있어서 1년이 지나도 그대로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 더딘 발전. 근데 그렇다고 매주 모일 순 없어요. 맞아. 그러면 우리는 그만두게 될 거야 분명히. 이게 또 밀도가 촘촘해지는 순간 우리가 또 그런 맞습니다. 인간들이라 저희는 좀 느슨하게 가는 게 저희의 그렇죠. 예. 얇고 길게 그럼요. 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황 그러게. 토크 할까요? 이름 얘기하면서? 그래요. 그렇게 해볼까요? 네. 매번 다른 거 아니지. 사마는 또 다른 얘기하고 있고. 뭐 그러지 뭐. 종호 되게 대단한 얘기할 것처럼 하더니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러지 뭐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뭘 어떻게 할까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생각이 많아지네. 아 그래? 그 단어 금지. 어떻게 할까 금지. 그래도 이름은 그치 말해야지. 그 새로 듣는 사람은 누군지 그쵸. 모를 테니까. 약간 그거 생각나네. TV 나온 연예인분들이 소개 시작할 때 그래도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러면서 소개하는 약간 그거 생각나네. 우리는 뭐 100% 처음이지. 시시콜콜 라디오 장종호입니다. 아 이거 근데 이름 되게 어색하다. 닉네임 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고. 호예요 이런 거래. HO. 그냥 다음부터는 그래도 성만 빼고 종호라고 해야겠다. 아 그것도 괜찮네요. 그죠. 그 정도가 낫지 않을까. 네. 네, 그럼 저는 종호고요. 지금 이제 봄이 와가지고 목련이랑 막 지금 매화랑 엄청 피고 있는 그런 3월 말이고요. 그치만 그 날씨를 즐기지 못하고 자격증 공부를 하느라 스터디 카페에만 박혀 있는 요즘입니다. 또 제가 식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잔디에 물 주고 뭐 그런 거 조금씩 하고 있는. 겨울에는 진짜 회사에 나가서 하는 게 없어가지고 내내 컴퓨터 하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슬슬 일을 하고 있어요. 일하고 공부하고. 네, 일하고 있다. 공부하고. 그리고 뭐 요새 이상하게 공부를 하면 다른 걸 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은 공부하기나 전이나 후나 똑같이 많긴 한데 다른 걸 안 하게 되긴 해가지고 막 주말에 영화 보러 가고 이런 것도 좀 안 하게 되긴 해서 쉴 때 뒹굴거리고 안 쉬면 공부하고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마르쉐 장터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쵸, 맞아. 마르쉐는 이제 3월 거의 첫 마르쉐였던 것 같은데 동대문 DDP에서 열린. 사람들도 딱 날씨 따뜻해지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마르쉐 온 내 마음도 그 사람들이랑 그냥 똑같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갔던. 그리고 집에서 되게 가까워가지고 진짜 딱 한 바퀴 돌아보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갔었어요. 또 자격증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그런 거 하나하나는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네, 자아가 분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마이크에 대한 어색함이 네. 윤희는 마이크를 하나 사서 집에 좀 책상 위에 좀 두세요.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뭔가 떨리네요 또. 금방 적응하면서. 그러겠죠. 그럼요. 지난화도 막판에 윤희 입 터져가지고 윤희가 윤희 말 드러내느라 얼마나 고됐었는데. 윤희 말 그런 거죠? 많이. 네. 그런 거죠. 처음이라. 그럼요. 초반이라 처음. 말 세상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3월이 돼서 계약을 해서 좀 정신없는 날들을 보냈고 그 와중에 저에게 3월에 좀 인상적이었던 일은 엄마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게 사실 맞아. 맞아. 예, 저희 엄마가 되게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되게 현명하고 그랬는데 엄마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윤희야 네가 뭐 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아니 그랬더니 나 이거 당한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막 그런 주민등록 등본 그 증 그것도 찍어서 보내고
막 모든 계좌번호 아이고. 이런 것들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이제 괜찮다고 신고하고 이러면 된다 해가지고 바로 신고도 하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다음날 바로 엄마가 모르는 자동이체가 이렇게 등록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바로 이제 그거 아니까 이번에 당한 걸 아니까 했는데 근데 이번 거를 좀 겪으면서 좀 짠했어요. 엄마가 되게 우리 엄마가 그런 거에 속는 사람이 아닌데 자식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제 맞아요. 이름을 얘기하면서 판단이 그리고 흐려지는 거죠. 네. 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제 핸드폰이 완전 망가져서 지금 빨리 이걸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 이런 전형적인 수법의 엄마가 자식 일이라니까 모르게 이걸 하셨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아 엄마한테 좀 잘해야겠다. 예, 좀 그런 마음이 드는 요즘이었어요. 그렇군요. 3월엔 그게 제일 저에겐 좀 컸던 일 같아요. 예. 아 그리고 참 오늘 있었던 일. 제가 원래 친구들한테 이런 거 한다고 하는 걸 좀 부끄러워해가지고 사실 막 뭐 저 이거 해요 구독해 주세요 이런 말 잘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움직임 수업하고 차 마시면서 이거 뭐 하시냐고 그래서 아 오늘 저는 친구들과 팟캐스트 녹음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 자기 구독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무중력 라디오라고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했더니 시시콜콜 라디오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좌절했습니다. 네, 제 기억력이 참. 저는 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성진영 영희입니다. 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지? 저 제주도 여행 다녀왔거든요. 맞아요. 한 2주 전쯤에. 근데 유채꽃이 만발한 따뜻하고 아름다운 제주도를 꿈꾸면서 갔는데 제주 바람 진짜 무섭더만요. 아, 그치. 바람은 세지. 와, 진짜 바람 싸대기를 4박 5일 내내 너무 정신없이 맞아가지고 밖에를 거의 잘 못 돌아다녔어요. 음식점이랑 카페 위주로 돌아다니고 유채꽃은 뭐 지금 볼 정신도 없었고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제주의 봄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해서 약간 아쉬웠는데 마지막 날에 서귀포에 내려와서 백회라는 곳을 방문을 했거든요. 그게 정원이 있는 카페라고 해야 돼. 카페가 있는 정원이라고 해야 돼. 그 백회 사장님이 정원으로 되게 맞아, 유명하신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이고 정원 있는 카페지. 근데 정원이 카페보다 훨씬 크고 넓을 것 정원이 같긴 훨씬 크더라고요. 훨씬 크고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갔는데 날은 뭐 좀 춥고 그랬지만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게 카페 공간이 있고 앞으로는 다 정원이고 그리고 옛날 카페 공간으로 썼던 곳을 지금은 뭐 전시 같은 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경을 했는데 그 옛 카페 공간이 엄청 큰 통창으로 되어 있고 그 백회가 전 외국말인 줄 알았는데 제주도 말이래요. 근데 제주도 돌을 이렇게 던져서 쌓아둔 그 모양을 백회라고 하나 봐요. 근데 그 통창에 그 백회가 막 보이고 나무랑 볕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빛이 잘 보일 수 있게 설계가 된 공간이라고 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 공간을 보면서 정원을 둘러보면서 제주의 봄을 살짝 느꼈다. 그런 만족감이 있었고 그 설명해 주시는 직원분이 계셨는데 마지막에 거기에 막 책이랑 이것저것 판매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저랑 친구랑. 근데 이제 오시더니 혹시 식물 심으시냐고 자기가 씨앗을 좀 선물을 해드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랑 친구한테 씨앗을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너무 좋은 기억이었고 그 백회 고민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직 심진 않았는데요. 네, 아이리스 씨앗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오래 심어서 죽이지 않고 잘 좀 키워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한 번 가봤어요. 너무 예쁘고 같이 간 친구는 그 빛이 잘 드는 전시 공간에서 한참 이렇게 멍하니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눈가가 좀 촉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이랬더니 너무 아름다워서 갑자기 슬펐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야 나는 깨르르 하면서 야 너무 예쁘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제주 가실 일 있으면
한번 들러보세요. 저는 좀 좋았다. 네. 폭삭 속았수다 완전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종욱 시험 공부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네. 봐야 되는 그런가요? 거라서 아까 윤희가 이제 엄마 얘기하는 거랑 또 진영 누나 이제 제주도 얘기하니까 또 그 드라마가 생각나면서 또 아이유 되게 팬이시잖아요. 팬이기도 한데 지금은 윈터로 바뀌었지만 이게 다른 매력이지. 그렇죠. 그 제주 바다 뭔가 그 안에서는 에메랄드 그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진한 바다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검푸른 빛의 바다색이랑 검정의 어떤 그 제주 돌 이렇게 있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은 그 장면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주도를 좀 요즘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 가면은 늘 좋더라고요. 제주도를 많이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종호의 말처럼 그런 제주만의 풍경들 맞아요. 그런 게 또 되게 예쁨이 있죠. 울릉도도 진짜 맞아. 울릉도는 진짜 외국 같은데. 친구들이 울릉도가 너무 좋다 그래서 궁금해요. 네. 폭삭 속았수다 두 분 안 봤어요? 네, 전 짤이 몇 개 뜨길래 봤는데 그걸 저는 왜 안 봤을까? 저는 지금 이제 개봉되는 거 산막인가 사막? 사막. 예, 그 전에 거는 이제 이렇게 봤는데 오늘 아침에 이게 살짝 봤는데 그 관식이가 애순이한테 못하면 빠꾸해 이걸 하잖아요. 아이한테 이제 맞아, 딸한테. 처음 음식을 먹일 때 안 좋으면 그냥 뱉어. 아니면 빠꾸 뱉어. 그리고 운동회 할 때도 잘 못 뛰겠으면 빠꾸 아빠 여기 있어. 맞아. 그리고 결혼식 할 때도 못 살겠으면 그냥 나 아빠 늘 여기 있어. 근데 참 못하면 빠꾸해 이 말이 너무 다정하게 들리고 맞아.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한테 못하면 괜찮아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괜찮아 못해도 못하면 나 여기 있으니까 그냥 빠꾸해 이 말이 요즘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결말까지 못 봐가지고 말을 넘기가 그랬습니다. 저도 산막까지밖에 안 봤고 오늘 사막 이제 다 보려고. 본 사람들은 인생 드라마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긴 하던데. 아직도 저의 그거는 내 멋과 나의 아저씨를 이길 수 없다. 저도 내 멋대로 해라가 아직 인생 드라마긴 한데. 전 요즘에 옛날 드라마 다시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본 건 이제 2000년에 방영된 드라마인가요? 불꽃. 이영애, 이경영 주연의 불꽃? 불꽃 모르세요? 기억이 안 나요. 이경영과 이영애가 뭔 서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약혼자가 있는데 둘 다 각각 태국 여행 갔다가 서로를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사랑을 나눈 거죠, 태국에서. 이경영 라브라브 한 거지. 이경영도 멜로를 했구나. 그렇죠. 저도 이경영 하면 최근에 우리가 본 건 막 우샤 막 이거 뭔 짤인지 알죠? 예. 그리고 늘 그런 거 높은 TV. 저도 이경영의 멜로 봤는데 그 눈매랑 웃을 때 되게 소년미가 있더라고요. 좀 젊은 시절의 이경영은. 네. 그래서 나름 매력이 있어요. 그거가 32부작인데 집에서 집안일 할 때마다 이렇게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틀어놓고 설거지하면서 보고 빨래개 기면서 보고 그렇게 본 거죠. 김수연 작가 작품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말맛이 너무 살아있고 맞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조민수랑 이경영 커플인데 허민 경력. 거기서 이제 조민수가 이경영한테 당신 선택해 이런 심플한 대화도 난 뇌 없어. 네 뇌가 내 뇌야. 네가 생각한 진짜? 대로 결정해. 뭐 이런 오 식으로 마이 갓. 와 어떻게 같은 얘기를 해도 저런 표현을 쓰지? 이러면서 김수연의 어떤 그 말맛에 놀라면서 드라마를 봤습니다. 되게 차인표도 나왔네요. 네, 차인표가 거기서 이영애의 약혼남으로 나오죠. 근데 차인표가 있는데 이경영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윤희 사랑이란 게 그렇잖아요. 완벽하고 뭐 예쁘고 이런 사람보다도 맞아. 근데 가장 놀라운 거는 이영애의 리즈 시절 외모다.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맞아. 네. 이영애는 감탄하면서 맞아. 네, 좀 봤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맞아.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시작한 게 KBS 주말 드라마였죠. 푸른 안개.
이것도 이경영 씨가 나오는 제가 그렇다고 이경영에 빠진 건 아닌데 그게 OST가 좋아요. 아 진짜 네. 푸른한 게? 그래서 왜 나 드라마 진짜 많이 봤는데 왜 모르냐? 이효원과 이경영이 이제 어. 주연인데 이거 약간 좀 밀회랑 비슷한 스토리예요. 이경영이 40대 중년 남성인데 자기의 삶에 좀 찌들어 있고 그럴 때 우연한 기회로 이효원을 만난 거죠. 20대에 되게 풋풋한 대학생인.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어떤 생기와 다시 자기 삶의 어떤 뭔가가 꿈틀거리는 그런 감정들을 담은 드라마인데 제가 아직 한 5부 정도까지밖에 안 봐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네. 너무 웃기다. 나 어릴 때 이효원 되게 좋아했었는데 너무 예쁘죠. 근데 누나는 그 새로 나오는 드라마들에 대한 궁금증보다 옛날 드라마들에 더 그게 땡기나 보네. 난 좀 그래. 사실 최근에 나온 드라마들은 좀 시작을 못 하겠고 연출이나 스토리 전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스피디하고 그치. 임팩트 있고 그래서 그것만의 재미가 있기는 하나 좀 더 심리적으로 덜 피로해요. 옛날 드라마들이. 네. 그게 더 편한 거. 편안함을 그치, 좀 그치, 느끼는 맞아. 거죠. 물론 그런 거 뭐 있지. 불편한 지점들도 뭐 대사나 상황 설정에서 있긴 하지만 그런 거야 뭐 옛 드라마니까라고 감안하면서 보는 거고.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시트콤도 계속 옛날 거 보고 최근에 시트콤은 또 이제 새 친구 다시 보고 있고 새 친구 보면서 약간 우리 3명 생각도 좀 했어. 거기에 캐릭터들이 100%는 아니지만 우리랑 좀 닮아 있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종호가 내가 볼 때 좀 정웅인 쪽이고 나 우리 윤희가 약간 박상면 쪽이고 그 이훈 나온 윤다훈. 윤다훈 내가 맞아. 약간 윤다훈 입만 살아있는 아. 그런 스타일 뭐 이런 느낌으로 봐야겠다. 오늘의 질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제가 골랐고 음악을 들으면서 문득 좀 생각이 났어요.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좀 재밌겠다.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이슬아 씨의 글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글귀가 뭐냐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타임머신을 만들 줄 안다. 노래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어떤 노래를 유심히 반복해서 들으며 한 시절을 보낸다면 그 시간과 뗄 수 없는 BGM으로 흐르게 한다면 노래는 그 자체로 타임머신이 된다. 라는 글이거든요. 저의 질문은 들으면 그 시절, 그 순간, 그 온도, 그 습도, 그 장면, 그 표정, 그 마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당신의 음악 타임머신은 무엇인가요? 였습니다. 근데 뭐 거창할 건 없고 짧은 에피소드와 이 음악이 왜 나에게 좀 의미 있는 음악이 되었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나는 또 이 질문을 받고 딱 그 시절이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고 딱 들었을 때 맞아 그랬었지 막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잘 없네가 생각나면서 나 약간 그 여기 우울 담당하는 것 그 우리 약간 그런 느낌인가. 그러니까 내가 막 우울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옛날에는 그게 되게 많았고 그 과거로 확 타임머신이 진짜 되는 때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듣는 노래만 듣는 것도 있고 어떤 그 노래를 어떤 사람과 함께 듣는 어떤 경우도 많이 줄어들고 또 음악 듣는 게 약간 습관처럼 되니까 막 이제 출퇴근 때 귀에 꽂고 집에 들어가면 틀어놓고 옛날만큼 어떤 딱 그 노래가 그때만 들었지 약간 그런 거는 많이 없어졌구나라고 새삼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슬아가 이렇게 말한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잘 안 떠오르네 라는. 그래서 되게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몇 개 끄집어내 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뭐죠?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난 거는 이거 되게 뭔가 강렬한 기억인데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난 엄정화의 다가라라는 음악이 다가라? 되게 생소한 음악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도 좋아서 들었다기보다는 가사가 종국 꽤 조숙했는데요. 아 그런가? 사랑 따윈 막. 그런 그냥 그때 뭐 탑백 이런 거 듣다가 들었겠지. 근데 이거 하면 딱 그 시절이 생각나면서 초등학교 5, 6학년 때 친하게 지냈던 남자애 둘이가 있었는데 내가 고향이 울산인데 울산은 놀러 멀리 나가면 시내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버스 타고 시내 가서 시내가 뭐 이제 홍대 그런 곳이거든요. 그게 울산에 한 2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포장마차에서 분식 사 먹고 PC방 가고 했던 기억이 너무 강하게 떠오르는 그 남자애 둘이랑 그래서 그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노래 엄정화에 다가라. 네. 이게 노래가 이게 확실히 중독성 있는 노래인가 다가라. 보다. 나 지금 잠깐 들었는데도.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무슨 게임을 했죠? 스타크래프트 시절인가? 그때 디아블로 2라고 그게 되게 유명했었던 그 시절이면 이제 PC방 가면 이제 사장님이 CD 주시면 자리에 가서 CD로 넣고 CD 키도 막 받아서 해야 되고 막 그래야 했던 시절.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으로 넘어갈 때 이제 생긴 친구들이었는데 5학년 때는 이제 동네에서 공 차고 그냥 친구 집 놀러 가서 친구 집에서 컴퓨터로 게임하고 약간 그런 친구들만 있다가 6학년 가서 만난 친구들이 이제 시내로 놀러 다니는 약간 좀 노는 애들, 그러니까 놀 줄 아는 애들이 나를 처음 이제 시내로 약간 데려간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내 나가면 이제 길에서 들리는 음악에서 이 노래가 나왔던 것 같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진짜. 그 종우의 초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엄정화에 다가라. 저는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디 올록들이라는 토니 올란도의 돈인가? 아무튼 그 팀의 노래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저희 집이 동네 골목에서 횟집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앞에가 가게고 뒤에 이제 방 2개 딸린 집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국민학교였죠. 그래서 토요일에 학교를 가던 때였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침에 이제 눈 비비고 일어나서 학교 가기 바빴고 일요일이 딱 되면 아버지가 가게 문을 열고 올드팝송 틀어놓고 청소를 하셨어요. 가게 청소를. 그래서 이제 그때 막 틀어놨던 노래들이 러브 포션 넘버 9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리얼리티, Can't Take My Eyes Off You 이런 거 이제 전축의 아버지가 CD로 딱 놓고 콧노래 흥얼거리시면서 가게 장사 준비를 막 분주히 하시던 그 모습이 저한테는 그 노래로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요일이면 아버지는 그렇게 청소를 하시고 어머니가 언니랑 저를 데리고 이제 목욕탕에 가요. 그래서 그 동네 대중목욕탕에서 때를 빡빡 밀고 어머니가 또 이왕 갔을 때 뽕을 뽑아야 된다 이러면서 언니랑 저희 등을 엄청 세게 밀어가지고 목욕탕만 갔다 오고 나면은 막 피부가 따끔거리고 아프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목욕을 하고 나오는 길에 집이 그때는 기름 보일러였기 때문에 기름집에 들러서 기름을 이제 딱 사서 엄마가 딸다리에 그거를 끌고 오는 것까지가 좀 일요일의 코스 같은 네, 겨울에. 그래서 아직도 이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 그 골목길에 있던 작은 우리 횟집 그리고 그 가게 문을 딱 열고 빗질하면서 청소하던 아빠의 모습. 지금 아마 제 나이쯤 됐을 거예요. 그때 아빠가 딱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래서 그때 젊은 아빠의 모습과 늘 이제 우리 목욕탕 데리고 갔다 오면 아빠한테 엄마가 푸념을 했거든요. 내가 딸만 둘을 낳아서 목욕탕에 데려오면 너무 힘들다. 아빠는 못 가니까. 그렇죠. 아빠는 망고 땡이잖아요. 자기 몸만 밀면 되는데. 그래서 엄마가 막 그렇게 이제 푸념을 하면 아빠가 걱정 마라. 나중에 딸들 다 키워놓으면 당신 모시고 목욕탕 가서 딸들이 한 놈은 뒤에 밀어주고 한 놈은 앞에 밀어주고 그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 실현되지 않았죠. 목욕탕에 엄마랑 가지 않았지만 하여간 그러면서 엄마가 막 푸념을 하고 막 그랬던 그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풍경이 좀 떠올라요. 그 노래를 들으면.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타를 배우고 엄마 아버지랑 술 마시면서 한번 그 노래 불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통기타 치면서 Bus driver please look for me 막 이러면서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셨던 네, 그 노래입니다. 전주를 살짝 하면 이거 너무 유명한 노래긴 한데 그치, 알지. 영화에선가 어디 나왔던 것 같은 나무에 진짜 그 묶고 맞아. 이거 이렇게 내용이 기다리는 맞아요. 노란 손수건. 무슨 뭐 포로로 잡혀갔던 남자인가? 아무튼 한 3년 만에 다시 집에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써요. 당신이 아직도 나를 안 잊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 마을 입구에 있는 오크나무,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을 묶어달라 이런 편지를 이제 써서 보냈는데 그 당일이 돼서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데 너무 겁이 나서 자기가 못 보겠다고 버스 기사한테 대신 봐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버스 기사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막 버스 안에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환호성을 막 지르니까 그 남자가 딱 확인해 봤더니 떡갈나무에 뭐 100개의 리본이 딱 달려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아주. 저는 사실 이런 타임머신 이런 게 어렵더라고요. 옛날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옛날 하면 늘 잘못했던 것들만 늘 떠오르고 과거를 떠올리는 건 그래도 저에게는 좀 어려운 일? 네, 어려운 일이어서 좀 그랬는데 오늘 한다고 하니 근데 또 여러 가지 노래가 막 되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저는 015B의 5월 12일 그 노래 어렸을 적에 교회 진짜 열심히 다녔거든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집에서 여름 휴가를 간다고 해도 저는 교회를 가야 하는데 정말 가고 싶지 않다고. 근데 왜냐하면 교회에 좋아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역시 그럼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성가대를 했었는데 정말 노래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약간 솔로 하시고 막 그러신 분이어서 되게 한동안 쭉 몇 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같이 솔로 할 정도면 좀 잘해요. 스타네. 그리고 뭔가 성가대. 목소리가 너무 청아하다, 예쁘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노래방에서 5월 12일을 부르는데 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 화음을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뒷부분 화음 있잖아요. 아시죠? 몰라요. 그 넣고 노래 싶다. 몰라요. 5월 12일 몰라요? 네. 그 노래 살짝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어리니까 이게 뭔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약간 그러면 좋아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뭐 진영이가 우유를 좋아하는 걸 알아. 뭐 진영이는 이 길로 다녀. 이런 것들 막 그래서 되게 몇 년 동안 되게 오래 좋아하니까 막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쟤는 얼마 만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게 너무 충격. 어릴 때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 이런 얼마나 당황함? 안다고 이러면서.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때 누군가 그랬어요. 야, 시간은 양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그 깊이야. 이러는데 아니 중학생 때 누가 그런 말을 해줬어요? 나 너무 그렇구나. 약간 되게 툭 맞았던. 그래서 이 노래는 5월 12일마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매년 돌아오니까 매년 기억이 그때 한 번 딱 나요. 네. 5월 12일에. 근데 나도 5월 12일에 이 노래 생각날 것 같아. 근데 이제 나는 이스트를 들었으니까 윤희를 떠올리면서 듣겠지. 맞아. 윤희가 듣고 있겠다 이러면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일단. 추천 너무 좋습니다. 좋네요. 그 다음에 생각했던 거는 대학생 때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 싸이월드 홈피 노래였는데 그거를 못 찾았어요. 그게 그 노래를 못 찾았다고요? 노래를 일단 싸이월드를 지금 못 들어가고 그게 가수 이름이 어반차카파였던 것 같은데 엄청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가수인가 해서 허밍 어반 스타레오 아니에요? 그것도 찾아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뭔데 노래가 약간 어떤? 그래서 지금 그게 흥얼흥얼이라도. 느낌은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흥얼거리지도 못하겠는데 근데 그 되게 그 정도면 종호 너의 기억의 오류 아니야? 그 멜로디가 지금 잘못된 거 되게 아니야? 좋은 느낌만 있는데 그 노래는 들으면 바로 그냥 그 아까 뭐 다가라처럼
바로 그냥 그 아까 누나 온도 습도가 그냥 빠져드는. 그러니까 그때 그 친구의 싸이월드 노래가,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 사귀기 전에 후배였는데 이제 그 친구를 내가 좋아해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막 밀어주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싸이월드 홈피 이제 매일 당연히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노래를 들으니까 그 노래가 엄청 이제 귀에 박혔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후에도 나중에 들어도 이제 그게 들으면 이제 바로 그냥 그 싸이월드 그 창이 먼저 생각나고 이제 나중에 그 친구랑 사귄 후에도 계속 그 노래였어가지고 그 친구와의 추억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아쉽게 그걸 못 찾아가지고 근데 그때 그냥 내 싸이월드 노래가 이제 또 연결되면서 생각났는데 그때 지금 떠오른 노래가 다이나믹 듀오의 그 뭐였지? 잠시만요. 이 정도면 종호가 뭘 잘 키우는 거야. 그 장종호 전 여자친구분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그 노래가 뭐였는지 그러니까 제보 좀 궁금한 뭐 이런 노래인데 이게 그냥 사람 성격이 있는 노래. 그때도 약간 그 노래 싸이월드 노래가 저 되게 우울한 거거나 되게 막 솔직하고 발칙한 노래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했어가지고 이것도 내용이 그러니까 해 뜰 때까지만 같이 있자고 계속 꼬시는 노래거든요. 그거를 이제 해놨던 발칙하네요. 이렇게 해놨던 그게 생각났고 그 지금 말하면서 또 생각난 게 그 친구랑 일촌명이 그때 그 책은 안 읽어봤지만 그 화성인 금성인 뭐 그런 화성에서 온 여자 뭐 금성에서 온 그거 정말 오글거리네요. 아니 종호야 귀엽다.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봐. 그 감성 아니에요?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그치 그때 뭐 그런 거지 뭐. 그래서 그때 막 1,000명이 막 금성인 화성인 해놓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여자친구를 사귀어는 봤지만 내가 막 먼저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막 쩔쩔매고 막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가지고 더 어떤 그때 연애가 더 애틋하고 되게 귀엽고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노래가 너무 궁금하네. 작가파야 허밍 찾으면 꼭 그러니까 그 들을 일이 이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때 2012년이었어가지고 막 2012 어반자카파 막 이러면서 엄청 검색해봤는데 그냥 뭐 프리스타일의 Y 이런 건데 지금 종우가 미화된 거 아니야? 않네요. 특별한 노래로. 그러니까 그 유명한 어떤 프리스타일 그런 가수인데 그 가수의 어떤 앨범에서 조금 안 이제 유명한 다른 곡? 트랙 안 유명한 트랙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수록곡. 사랑이야. 자 진영이 저는 데싱 유두라는 곡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뭐냐면 제가 고1 때 그때만 하더라도 CD를 서로 구워서 선물해주거나 소리바다에서 맞아. 다운받아가지고 MP3를 진짜. 서로 바꿔 듣고 이랬어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뭐 플랫폼이 다양하지가 않았고 소리바다. 그때 MP3가 뭐 많이 들어가봐야 30곡 이랬기 때문에 내 거를 듣다가 이제 지겨우면 옆에 있는 윤이나 종호 거랑 일주일씩 바꿔 듣는 거예요. 맞아.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같은 반에 민희라는 친구 MP3를 딱 들었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외국 록 음악을 접한 거예요. 민희가 보통의 여자 고등학생이 좀 잘 듣지 않는 뭐 림프 비즈킷, 링킨 파크 좀 장장장장 하는 뭐 RATM 이런 뮤지션들의 노래를 처음 들었고 그래서 제가 락에 좀 관심이 생기고 음악에 관심이 막 그때 생겼었거든요. 근데 민희네 집에 놀러 갔었는데 민희네 오빠가 밴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공은 다른 거였는데 좀 친구들이랑 취미 밴드를 하면서 자기네가 이제 만든 자작곡도 민희가 막 들려주고 그랬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1 때 이제 엄마를 쫄라가지고 일렉기타 학원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일렉기타를 잠깐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배우고 고2 때 예체능반이 학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체능반을 신청해서 음악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짜. 네. 근데 그때는 음악반이 다 클래식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저 혼자 일렉기타였고 그때 친해진 친구가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고현아 그리고 클래식 피아노를 하는 정수연
그리고 일렉 기타를 하는 저 이렇게 셋이 좀 3인방이 된 거예요. 내가 3명을 좋아하네. 후하도 그렇고 무중력도 그렇고 세 명이 좀 3인 체제를 세 명이 좋아하네. 좋아. 세 명이 좋지. 그래서 그렇게 셋이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음악반 공간이 나뉘어져 있었어. 새로운 음악실이 하나 신건물에 있었고 그 다음에 교문 들어오자마자 그 버려진 약간 창고 같은데 구음악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셋이 우리는 괜찮다. 우리 셋이 쓸 테니까 구음악실을 쓰겠다. 음악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 셋이서만 그 구음악실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맨날 거기서 데싱 유드라는 노래를 틀어놓고 막 그걸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엄청 거기서 많이 놀았던 거예요. 그 클라리넷 하는 현아 어머니가 현아네 동네에 음악학원을 연습실로 저녁에 쓰라고 그거를 대관을 해주셨어요. 현아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다 우르르 몰려가서 셋이서 거기서도 이제 수다 떨고 뭐 사다 먹고 또 밤이 깊었네 이런 거 맨날 연주하고 멋지다 마사로 같이 돌려보면서 마사로 얘기, 애교 코만도 얘기 맨날 하고 막 그랬던 그 기억이 되게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데싱 유드만 들으면 그때의 그 음악실의 냉기 옛날 학교는 좀 춥잖아요. 맞아. 그 셋이서 우리가 되게 뭐라도 될 것만 같았던 어떤 되게 순수하면서도 뭔가에 가득 차 있고 생기가 있었던 그때의 모습들이 막 떠올라요. 지금은 뭐 연락을 아직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뭐 한 명은 호주에서 살고 한 명은 좀 또 일산인가 어딘가 이렇게 살고 그래서 멀어져서 못 본 지 좀 되게 몇 년 됐지만 그때에 좀 생각하면 약간 마음이 좀 찌릿찌릿하고 확 갑자기 좀 공허해지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이때 싱유드가 제가 동명의 영화가 있거든요. 톰 행크스가 처음으로 연출한 그 영화인데 그 영화를 우연히 보고 나서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그 영화와 이 음악에. 그래가지고 맨날 그 데싱유드를 막 그렇게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때. 네, 그 영화에서 밴드가 나와요. 원더스라는 그 밴드의 음악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원더스 노래를 맨날 이렇게 부르고 따라하고 그랬던 시절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진영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 드라마 21, 25인가? 그 김태리랑 나오는 거 있거든요. 딱 그 여고생들의 그 모습들이 너무 그려지네요. 참 그때나 뭐 지금의 후하나 음악 한다고 모여가지고 수다 떠는 거는 똑같아요. 그때 정말 좀만 3인을 좋아하시는군요. 3인을 좋아하고 아하. 뭘 하기로 만나서 수다만 더 떠는 그게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음악실이나 음악학원이 약간 스티브 잡스의 창고처럼 뭔가가 좀 일어날 것만 같은 공간이었거든요.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나 그냥 잘 뮤지션 되셨잖아요. 그냥 건강하게 컸죠. 저는 엄마가 전산과를 가라고 해서 전산과를 갔거든요. 저는 진짜 의외였어요. 전 정말 전자계산기를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컴퓨터 하는 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과에 되게 적응 못하고 근데 되게 좋았던 건 되게 동기들하고 술 마시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많이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적부터 약간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약간 로망? 나는 꼭 대학 가면 집회 가야지. 약간 이런 운동. 준비된 대목들 이런 약간 로망이 있었어요. 그런 로망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학교 생활 하는데 술 먹고 너무 즐거웠어요. 즐겁긴 한데 뭔가 좀 약간 지루해질 쯤? 선배가 그럼 너 재밌는 거 한번 해볼래? 그래서 뭐요? 했는데 민족민주열사 유가족 협의회 거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는 별로 학교 막 땡땡이 치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가지고 그럼 의미 있으면 저 가죠 하고 가서 진짜 막 이한열 열사 어머님, 박종철 열사 아버님 이런 분들을 뵈니까 그때 너무 그래 내 살 길은 이거구나. 이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 약간 이러면서 집회를 이제 계속 막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많이 들었던 노래가 청계천 팔가?
청계천팔가 네. 민중가요인가요? 네, 민중 가요예요. 그래서 그 노래 가사가 산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라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그냥 늘 심금을 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집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늘 그런 거, 내가 사회에 나가면 그 막 명퇴하시는 분들도 막 싸우시고 이러니까 막 정리해고 당하시고 막 이런 분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사회에 나가면 나도 누군가한테 내 의도와 다르게 내가 살면 누가 죽겠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러지 않은 직업이 뭐가 있지? 그러면서 교직 이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원래 교직 이수를 하고 교사가 될 마음이 진짜 1도 없었는데 저는 막 제 인생 하나도 책임 못 지는데 뭘 가르쳐 막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사회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런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천지인의 청계천팔가 네, 그 노래 좋아합니다. 좋다. 한번 들어볼까요? 응? 아닌데? 광고 유튜브요. 당연히 아닐 것 같았어요. 그쵸, 당황했어. 이런 노래입니다. 네, 가사가 엄청 좋습니다. 네. 추천. 윤희한테 또 처음 들어보는 그러니까요. 얘기네요. 교사를 하게 된 계기가. 배경에 이런 음악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근 10년 받고 수많은 수다를 떨면서 서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음악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모른다.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 종우가 다가라를 듣던 그런 얘기를 할 일이 어린이였다는 거. 그런 것들. 네. 또 우리 종우의 마지막 노래는 우리 그 모조 레코즈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 염리동 맞아요. 맞은편이라 네. 이대 앞에 그분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영목 사장님. 영목 사장님. 영목. 영목 하여튼 그 퇴근길 책 한 잔에서 알게 된 분이었는데 이제 이대 앞에 LP 가게를 여셔가지고 엄청 작은 공간이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때 구교한 이옥섭 감독전도 했었고 그 엄청 좁은 공간에 그래도 그때 한 8-9명 앉아가지고 봤던 기억도 되게 좋았는데 근데 그때 그 사장님이 판매하는 LP들 정확히 모르겠지만 유럽 뭐 영국 밴드 막 이런 거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 그분 픽으로 들었던 것 중에 좋았던 게 뮤지션 이름이 Always 같은데 ALVVAYS 이렇게 써가지고 모양은 Always인데 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듣고 이 뮤지션 앨범 노래가 다 좋아가지고 엄청 맞아. 듣고 다녔던 근데 최근에 나 울산 갔다가 어떤 카페에 갔는데 이 앨범 노래가 나와가지고 와 여기 사장님은 또 어떤 분일까라는 생각과 되게 반갑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래서 이 노래 잠깐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도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 또 다시 듣고 있는 Always 그 제목은 근데 이 앨범 노래는 다 좋긴 해가지고 방금 들은 거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테이크 아톱 뭐 하여튼 Always의 그리고 뭔가 유럽 뭐 하여튼 그쪽 그 밴드 음악들 좀 듣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사장님이 유튜브에 그 플레이리스트도 만들어서 올리고 막 그러셨는데 저는 그때 그 모조 레코즈 가서 처음 반했던 게 맥드마르코. 저도 맞아 맥드마르코도 그때 네, 영목 사장님 덕분에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계열의 좀 베드룸 팝이라고 하죠. 집에서 작업한 것 같은 되게 러프한 음질과 뭐 어딘가 비어있는 듯한 그런 사운드의 음악들을 한창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그쵸? 우리가 막 그 노래 되게 좋아했었고 그 뮤직비디오도 엄청 맞아. 와 진짜 너무 재밌고 되게 독특하고 매력있다 이러면서 맞아. 한창 얘기를 많이 나눴던 이게 이제 검색해보니까 Always라고 있는 게 맞고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결성된 캐나다구나. 장르는 인디팝, 드림팝, 슈게이즈, 투입팝. 나도 장르는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 정도면 뭐 본인들이 그냥 정하는 거 아닐까? 그냥 뭐 힙합은 아니다. 발라드도 아니고 재즈도 아니다. 2011년에 결성이 됐대요. 맞아. 참 음악이 좋더라고요. 밴드도. 저는 아무튼 꼽았던 곡이 한 3곡 정도 더 있는데 이 중에 그냥 한 곡을 뭘 할까 하다가 그래도 가장 최근에 내 기억에 좀 남아있는 음악을 얘기를 해야겠다 하면 2002년, 2009년, 2018년 이렇게가 저한테는 되게 명확히 좋았던 걸로 기억되는 해들이거든요. 그때가 새로운 장소에 가게 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환경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면서 제가 재미있는 새로운 경험들을 막 했던 그런 해들이에요. 2002년에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2002년에 월드컵이 있고 막 이러면서 그때의 기억들이 저한테 되게 강렬하게 좀 좋게 남아있고 2009년은 제가 재수, 삼수를 이렇게 이어서 하다가 아예 포기하고 있다가 되게 뒤늦게 2009년에 대학교를 들어가거든요. 아, 근데 진짜? 네. 이것도 처음 알았네. 하여간 그렇게 해서 2009년은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막 만나는 일들이 맞아. 벌어진 거예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또 기억에 남아있고 2018년은 제가 서교예술실험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되게 다양한 내가 이전에는 만나보지 못했던 분야의 예술가 친구들이 막 생기고 그러면서 거기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죠. 네, 2018년에. 그래서 2018년에는 기타를 잡기만 하면 음악이 막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역시나 뮤즈가 중요합니다. 이게 뮤즈가 생기니까 음악이 줄줄 나오면서 그때 나왔던 노래들이 너의 능력, 우표를 붙여요. 이렇게 발매된 곡들이 있고 또 발매되지 않은 노래들을 엄청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랑 서로 좀 썸 탈 때 음악 추천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음악 추천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시가렛 애프터 섹스의 K를 제가 추천을 해줬었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저도 그 친구가 이소라의 이제 그만이라는 노래가 자기한테 되게 어떤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너무 좀 좋아하는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그 친구의 입을 통해서 듣는 순간 나한테는 그 친구의 그 시절의 기억이 뭘까 막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완전히 그 친구와 저의 노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따로 떨어져서 이제 뭐 일하고 있거나 뭐 제가 볼일을 보고 있을 때 이소라의 이제 그만이 플레이가 딱 되면 아니, 어김없이 완전 그 친구에 대한 생각으로 온 머리와 내 온 시간과 공간이 다 가득 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 전주가 딱 시작되고 이소라의 목소리가 딱 흘러나오면 이상하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헤어진 것도 아니고 곧 다시 보게 될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애틋해지고 당장이라도 막 달려가고 싶은 그리고 막 가슴 한 군데가 뻥 뚫린 것 같은 이상한 공허함과 또 한편으로는 막 차오르는 것 같은 충만함이 막 교차하는 되게 이상한 감정들을 일렁이게 하는 곡이었습니다. 네. 잠깐 들어봐요. 네.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친구랑 한창 여행을 진짜 많이 다녔는데 여행을 가는 차 안에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수많은 음악을. 그래서 그 음악을 통해서 서로를 많이 알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음악에 얽힌 뭐 이야기들도 같이 나누고. 근데 이제 한번 갑자기 생각난 건데 각자 이제 막 플레이리스트를 막 이렇게 틀어놓고 하다가 약간 어사였을 때 완전 초기에 그 친구가 무슨 노래를 틀었는데 그게 스윙스 노래였어요. 그 주요 우울증이란 노래였는데 막 중간에 막 욕 나오고 이런 노래였거든요. 뭐 제발 좀 꺼져줘 막 이런 막 욕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또 다이나믹 듀오의 막 먹고 하고 자고라고 조금 발칙한 노래가 있어요. 연인 간의 어떤 그런 사랑을
되게 좀 적나라하게 음. 묘사한 그런 곡인데 그런 노래를 플레이리스트에서 막 틀길래 처음에는 저는 이 친구가 되게 서정적이고 힙합이나 이런 음악들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잘 몰랐거든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걸 들으면서 이 녀석 봐라. 되게 의외의 지금 또 그런 발칙한 구석이 있네. 이러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그래서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한다는 게 되게 그 사람을 좀 보여주는 맞아요.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뭐 영화도 그렇고 책도 그렇겠지만 맞아. 플레이리스트 예전에 뭐 이렇게 주고받는 뭐 노래 좀 추천해줘 이랬을 때 알려줄 때 좀 까발려지는 느낌이 조금 들기도 했던 것 같아. 맞아. 저는 잘 그래 추천을 안 해요. 이게 뭔가 보여지면 우리가 아주 정말 친하지 않는 이상은 추천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할 때 그렇게 해야죠. 약간 내가 안 드러나면서 약간 나는 이런 힙한 음악도 들어 이런 거 추천해주는 거죠. 그런 건 또 약간 거짓이 섞인 건 또 내 취향이 아니야. 표면적으로 예. 표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거를 나도 한다. 듣기도 하지만 듣는 것 중에서 고르는 거지 좀 그러니까. 걸러서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거죠. 뭐. 근데 뭐 저도 그랬죠. 좀 좋게 보이고 싶은 사람한테는 아니면은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종호나 윤희의 취향을 내가 조금 알게 됐어. 그럼 이 친구 이 음악 좋아할 것 같은데 좀 맞춤 추천을 맞아요. 한다거나 맞아요. 그런 게 또 있긴 하죠. 네, 우리 윤희의 맞아. 종호 할 얘기? 나 아까 그 스윙스나 이런 거 들었을 때 어떤 그때는 완전 좋아하는 감정도 없을 때였나?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어떤 완전 다른 모습을 봤을 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 순간이 되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완전 그래요. 되게 이상하게 통쾌했고 나한테 좀 더 보여준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었고 한켠에 또 이런 모습들이 되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나도 그런 모습 보면 더 좋아질 것 같아 사람이. 맞아요. 윤희의 마지막 곡은 네. 뭐죠? 마지막 곡은 저는 네. 이상은의 둥글게. 맞아요. 이거는 네. 난 사실 둥글게 이 노래 좋지. 들으면 나한테도 이게 윤희랑 종호가 좀 아, 떠오르는 진짜? 노래예요. 그 개미마을에서 막 듣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이게 친구랑 체코에 갔는데 체코가 음악이 흐르는 곳이더라고요. 맞아요. 완전 까르교 이런데 계속 네. 버스킹하고 있고. 네, 거의 그냥 모든 순간이 음악이고 특히 까르교는 뭐지? 거길 지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근데 친구랑 걸어가면서 그랬어요. 야, 여기는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이루어지겠다. 이런 사랑에 빠지지. 맞아요. 빠지죠. 예. 막 그러면서 이제 친구랑 돌아다니다가 프라하성을 보면서 같이 들었던 노래였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사실 저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드라마에서 내 멋대로 헤라를 좋게 봤어. 그럼 약간 호감 생기는 그런 게 있는데 있죠, 노래 있죠. 둥글게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약간 호감이 생기는 그럴 정도로 저한테는 되게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 거. 그런 거 있죠. 둥글게를 좋아한다? 그러면 프리패스? 약간 이런 거? 약간 거의 프리패스일 수 있다. 진짜? 네네. 왜냐면 그 가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게 너무 맞아. 좋더라고요. 가사가 참 따뜻하죠. 네. 같이 이렇게 가사 내용이 막 그런 거거든요. 같이 우리가 자주 가던 곳이 문을 닫자 너무 슬펐고 작은 꽃을 밟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치다가 우린 부딪히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 네, 그 노래를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윤희는 까르교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사랑에 빠졌나요? 아쉽네요.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행 다녀도 사랑 빠지는 거는 다 줄리 델피고 에다 얼마 노크여서 전에 그런 거예요. 비포 선라이즈 다시 봤거든요. 예.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그래. 인정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치. 네. 나는 이 노래 들으면은 우리 한창 개미마을이라고 홍제동에 되게 오래된 집들이 막 모여 있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지금은 자주 보지 못하지만 김중원이라는 친구가 살고 있는데 어쩌다가 개미마을을 가게 됐지? 난 그 기억도 안 나. 진영이 너랑 중원이
알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무슨 거기서 무슨 축제하고 뭐 공연을 그런 거, 하면서 맞아. 친해진 건가? 감자 축제도 하고 뭐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한창 그 개미마을에 가서 많이 놀았었거든요. 술도 많이 마시고 우리 뭐 무중력 상영회도 하고 뭐 공연도 맞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비가 되게 오는 날이었는데 막걸리를 우리가 나눠서 마시다가 내 기억에는 무슨 노래랑 이 둥글게라는 노래를 막 같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는 그 기억이 되게 강하게 남아있고 둥글게를 들을 때마다 윤희와 종호와 그 개미마을의 풍경, 비 오는 날 막걸리를 마시던 그날의 풍경이 좀 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 가끔 개미마을 홍제동 이렇게 나오면 나도 엄청 생각나더라고. 맞아. 그리운 시절. 중원아 잘 있니? 듣고 계시죠? 저희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 보고 싶다고 하면서 카톡으로는 한 통도 안 보내고 지금 여기다가 얘기하고 중원아 네, 오늘 질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고 마무리로 우리 추천 코너 이름을 하나 좀 정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통틀어서 이름을 하나 지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다 포함해서 그냥 좋았던 거. 그럼 코너 이름을 좋았던 거로 할까요? 먼저 하시죠. 저 그냥 직관적으로 딱 떠오르는 거 최근에 콘클라베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영화가 너무 좋았고 그 좋았다는 게 콘클라베가 교황을 뽑는 거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교황이 갑자기 죽게 돼서 콘클라베가 열리는 그 과정을 담은 영화인데 일단 연기를 너무 잘하고요. 그게 되게 좀 지루하지 않을까 했는데 거의 장르물 같은 느낌이 살짝 들 정도로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그 과정을 너무 잘 풀어냈어요. 그 연출도 영상도 뭐 음악도 너무 좋았고 그걸 보는데 저는 종교는 없지만 천주교에 대한 관심이 되게 좀 생기더라고요. 엄청 클래식하고 모든 과정 막 그런 하고 나오는 의복 이런 것들도 되게 멋있고 그래서 좀 되게 궁금해졌고 그 영화가 되게 클래식하고 보수적인 내용을 담은 것 같지만 결말이나 그 과정을 보면 오히려 되게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뭐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다 얘기를 할 순 없지만 그래서 그 영화를 한 번씩들 보시면은 좋겠다. 특히나 영화관에서 이거는 영상이나 음악이 되게 좋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나도 보려고 그 평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 네. 그 대사 중에서 확신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뭐 이런 류의 대사가 있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신과 확신 사이에 얼마나 무수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쉽게 단언하고 확신하기보다 그 사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맨날 생활이 되게 단조롭고 그렇다고 막 소비하는 거를 좋아하지도 않고 해서 생각나는 시가 있어서 시를 한 편 소개해주고 싶다. 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햇빛이 말을 걸다 권대웅. 길을 걷는데 햇빛이 이마를 툭 건드린다. 봄이야. 그 말을 하나 하려고 수백 광년을 달려온 빛 하나가 내 이마를 건드리며 떨어진 것이다. 나무 한 잎 피우려고 잠든 꽃잎에 눈꺼풀 깨우려고 지상에 내려오는 햇빛들. 나에게 사명을 다하며 떨어진 햇빛을 보다가 문득 나는 이 세상의 모든 햇빛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강물에게, 나뭇잎에게, 세상의 모든 플랑크톤들에게 말을 걸며 내려온다는 것을 알았다. 반짝이며 날아가는 물방울들, 초록으로 빨강으로 답하는 풀잎들, 꽃들, 눈부심으로 가득 차 서로 통하고 있었다. 봄이야 라고 말하며 떨어지는 햇빛에 귀를 기울여 본다. 그의 소리를 듣고 푸른 귀 하나가 땅속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네,
이신데요. 요즘 뭐 다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저희 나라에 봄이 올까요? 그래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햇빛이 거는 말을 놓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말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봄 너무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그 생생하게 살아나는 과정을 좀 내가 느끼고 싶다. 그리고 같이 느끼고 싶다. 그래서 햇빛이 거는 말들 이런 것들을 같이 들으면 좋겠다 해서 네, 이 시를 가져왔습니다. 네. 좋네요. 전 최근에 그 이제 봄 되고 따뜻해지고 꽃 피는 거 보면서 겨울이 사계절 중에 제일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인가요? 그 생각하고 왜 그럴까라고 뒤에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조금 씨 그런 얘기는 좀 더 가벼운 톤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의미심장한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처럼 이렇게 딱 던지고서. 그러게. 근데 거의 막 11월부터 춥잖아요. 11월, 12월, 1, 2, 3, 3월까지 계속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그래. 5개월? 긴 것 같아. 네, 진짜 긴거 물리적으로. 같아요. 진짜 예, 뭐 3월이 봄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오늘도 1도더라고요. 우리 종우가 건강하네요. 느낀 게 맞습니다. 겨울이 기네요. 실제로. 저는 요즘 더 소비도 안 하고 뭐 보는 것도 없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이제 폭삭 그런 거 치고 소가수다는 폭삭 수다수다 보고 폭삭 수다수다래. 소가수다도 보고 이제 마르쉐에서도 지금 마르쉐도 쇼핑을 갔고. 하신 걸로 제가 맞아, 알고 있는데. 브루탈리스트 보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브루탈리스트. 앞뒤가 지금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종우 씨. 뭐 짬. 모순의 아이콘. 네. 그러게 굳이 추천하자면 그 지금 마르쉐 놀러 다니기 좋은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냥 인스타에 검색을 마르쉐라고 하면 뭐 어렵지 않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데 뭐 지방에서 이제 농작물을 이렇게 키워내신 분들이 직접 와가지고 판매하고 그걸로 뭐 발효식품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해서 그 마르쉐가 열린 곳에서 뭐 맛있게 먹기도 하고 뭐 그런 장이거든요. 그게 3월부터 거의 매주 있는 것 같아서 그거 놀러 가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합니다. 맞아요. 진짜 너무 좋죠. 네. 뭐 데이트를 가셔도 좋고 맞아, 가족끼리 나가서 맛있는 것도 구매도 하시고 거기 다 맛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맞아. 네. 맛있는 거 너무 네. 많다. 맛있는 거 많죠. 우리 그 맛있는 술도 거기서 맞아. 찾아서 먹고 그랬잖아요. 네. 아, 지금 생각났어요. 전에 우리 끝날 때 마무리할 때 저희 거기 가보겠습니다. 음식점. 맞아, 음식점. 나 근데 갑자기 오늘- 그것도 생각났어. 네, 너무 종호- 맛있었어요. 추천. 어디? 거기 지난번에 거기 갔던데? 1화를 들으셔야죠. 아 1화. 진짜 역시. 저번에 네. 갔던 곳 후기. 후기. 네, 저희가 갔다 오고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전 냉정하게 평가하면 맛이 뭐 나쁘지 않았지만 그 육회를 차돌박이로 싸먹는 게 엄청 생각했던 것만큼 전혀 색다른 조합은 아니었다. 맞아, 맞아. 진짜. 왜냐하면 딱 정말 육회를 차돌박이에 싸먹은 맛이었다. 맞아. 딱 그 맛이었고. 그래 전 맛있었어요. 맞아. 그럼 된 거죠. 맛있었어. 네, 그리고 맞아. 종호가 얼마 전에 뭐 술 맛있다고 추천했었는데 우리한테. 그건 추천할 정도 아니야? 조탁인가? 56분이다. 됐어. 됐어. 뭡니까? 오늘을 어디 갈지 지금 근데 정하지를 않아가지고. 네. 네. 제가 추천했던 건 우리 종호가 몸살 기운이 있고 좀 뜨끈한 걸 먹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태기내 조개전골이라고 여기 완전 근처는 아니고 구로 디지털역 쪽으로 넘어가야 하지만 거기 몇 번 갔었는데 맛이 괜찮았거든요. 양도 좀 푸짐한 편이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우리 단체 카톡방에 추천으로 올렸고요. 윤희는 뭘 올렸죠? 저는 근데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왜냐면 저는 그냥 대충 검색해서 올려가지고요. 네, 되게 많이 이게 막 올렸네. 네. 저는 오늘 저희가 녹음한 곳이 영등포구청 근처여가지고 네. 이 근처 음식점을
갈 것 같고 뭐 다녀와서 그냥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조기종골은 탈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좀 네. 내가 네. 정하는. 난 요즘 그냥 굳이 고르라고 하면 난 그냥 가까운 곳이 좋긴 저도 해서. 가까운 곳에 한 표. 조개찜. 조개종골은 탈락된 건 제가 나중에 따로 방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달 좀 길죠? 다음 달에. 다음 네. 달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이제 뭐 저희에게 사연 보내실 어떤 사연? 그냥 아무 사연. 뭐 고민 사연이나 자랑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아니면 좋은 거 추천도 좋고. 알테리님이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힘이 납니다. 네, 할렐루야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사연 보내주실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G메일을 하나 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ICOL 시시콜콜. 시시콜콜 RADIO 시시콜콜 라디오 골뱅이 gmail.com입니다. 거기로 광고 문의 대환영. 광고 들어오면 저희 바로 매주 방송으로 바뀌죠. 그렇죠. 네. 달라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들으셨던 분 중에서 의견 주시거나 사연 보내주실 분 있으면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 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히 안녕. 안녕.